교재 보시면 교재의 방송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상파 방송국, 그러니까 방송 사업자, 방송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파 방송국, 지상파 방송국을 테레스트리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테레스트리얼, 텔레비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텔레비전 방송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개하는 게 케이블 방송국입니다. 근데 케이블 방송국은 케이블 방송국이라고 안 부르고 종합 유선 방송국이라고 이렇게 유선 방송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줄여서 CATV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위성방송이 있겠죠, 그죠? 위성방송국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DMB입니다. DMB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팅, 그렇게 그거 약자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끔 이 텔레비전이 자동차에 장착된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TU 미디어라고 SK 계열 회사에서 운영하던 상업적인 DMB 사업자는 없어졌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에는 언급을 안 하는데 다른 종류의 방송법이 생기면서 만들어진 방송국이 방송 사업자가 위하고 비슷한 지위와 그리고 역할을 가진 사업자가 IPTV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왜 방송인데 유튜브가 안 들어가지? 그러는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을 이용한, 그렇죠? 인터넷을 이용한 동영상 서비스, 그렇죠? 유튜브와 같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OTT, 그래서 오버 더 탑 이렇게 불리우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방송 개요에서 소개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방송법에 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산업이고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법이 관장하는 것들은 여기 있는 이렇게 네 가지, 그리고 IPTV는 다른 방송법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요 IPTV 이야기할 때 언급을 하겠지만 그 사업법에 적용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옛날에 정보통신부, 이거는 위에 있는 거는 방송통신위원회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렇게 합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죠, 그죠? 근데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지상파 방송국, 그 다음 케이블 방송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케이블 방송국은요, 저장이 안 되니까 오류가 자꾸 뜨네요. 케이블 방송국은요, 선생님이 CATV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CAT는 케이블의 약자가 아니라 커뮤니티, 그죠? 커뮤니티면 이제 공동체죠, 그죠? 마을, 커뮤니티, 안테나 이렇게 쓰나요? 스펠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 TV의 약자입니다. 우리 커뮤니티 TV가 커뮤니티 안테나 TV라고 케이블 TV가 불리우는지, 그거는 약간 그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요, 땅이 광활하게 넓어요, 그죠? 그래서 방송 신호를 방송사가 강력하게 뿌려줘도 그게 널리 퍼지지는 못합니다. 가다가 희석돼서 결국에는 이제 사라지죠, 그죠? 그런데 아주 방송국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마을이나 이런 데서는
방송 신호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서 텔레비전 세트가 있어도 방송을 제대로 못 보는 그런 일종의 불상사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조금 더 높고 강력한 안테나를 커뮤니티에서 공동체 주관으로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방송 신호를 받는 안테나를 그 마을에서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여기서 방송 신호가 들어온 거를 이제 그거를 공중으로 들어온 거죠. 그죠? 공중파 신호니까 들어온 거를 그거를 이렇게 지하 유선으로 각 집에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 집에 그 유선으로 연결된 그 단자에다가 텔레비전을 이렇게 꽂으면은 그러면은 공중으로 받은 거와 똑같은 그런 TV 신호를 디코딩해서 볼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안테나 TV 이런 식으로 불리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에 시작할 적에 유선 방송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송이 뭔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지금 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방송 산업 자체가 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되게 코미딕한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근데 방송이라는 그 매체와 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유선 방송 산업이 이렇게 생길 적에 방송법에서 어떤 제한을 뒀냐 하면은 한 커뮤니티 있죠, 그죠? 선생님이 말하는 커뮤니티는 우리나라 커뮤니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포구 정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포구. 그럼 마포구 내에, 그죠? 마포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마포구 내에 방송 사업자가 하나가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한 사업자가 마포구를 독점하도록 이렇게 지위를 줍니다. 그리고 그 독점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도록, 다시 얘기하면은 유선 방송사가 마포구에서 사업을 하면 다른 구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사업을 못 하도록 그렇게 처음에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구마다 영세적인 유선 방송사가 많이 생겼었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교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SO 이렇게 부릅니다. SO는 뭐의 약자죠? 시스템 오퍼레이터의 약자입니다. 시스템 오퍼레이터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마포구에서 유선 방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모아야 되겠죠. 그죠? 사람들을 뭐라고 우리가 흔히 서브스크라이버라고 부릅니다. 구독자, 서브스크라이버를 모읍니다. 여러분들 혹시 서울에서 사는 학생들 있으면은 한동안 딜라이브 서브스크립션 하라고 좀 불법 광고 많이 붙죠. 그죠? 자동차, 무슨 전봇대, 남의 집 담벼락 막 그냥 무차별하게 갖다 붙입니다. 그죠? 그게 그 사업자로 서브스크라이버를 모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서브스크라이버를 막 모집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 오퍼레이터에서 어떤 걸 하죠? 그래서 패키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12,000원짜리, 그죠? 요거는 15,000원짜리, 요거는 18,000원짜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12,000원, 15,000원, 18,000원 뭐 그 다음에 3만원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보면은 전국에는 뭐냐면은 안에 채널 내용입니다. 그죠? 12,000원짜리는 우리가 지상파 방송, 그죠? 이런 안테나 세워서 볼 수 있는 방송, SBS, 그죠? 서울일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KBS 1, 2, 그 다음에 MBC, 그 다음에 EBS, 뭐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다, 뭐 그래서 가령 무슨 뭐 TVN, 그 다음에 무슨 YTN, 그죠? 그리고 OCN, 뭐 이런, 그죠? 근데 OCN 같은 경우는 영화 채널이죠. 영화 채널은 12,000원 기본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18,000원 이런데
OCN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프리미엄으로 바둑 채널, 그렇죠? 그래서 바둑 전문 기사가 두는 바둑 채널 이렇게, 그 다음에 온 게임 뭐 이런, 그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그럼 선생님이 여기 지워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채널을 할당해 가지고 요걸 패키지로 묶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무슨 뭐 에센셜 패키지 이름을 걸어서 사람들에게 한 달에 12,000원씩 3년 약정 이런 식으로 파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처음에 그 3년 약정으로 해서 받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SO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있죠. 그죠? 시스템 오퍼레이터들은 누구와 저기 뭐야 딜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하고 딜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외적으로 서브스크립션을 하는 구독자, 그죠? 구독자하고 또 딜을 해야 됩니다. 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에 잠깐 언급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게 있는데, 이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망을 써서, 그러니까 지중해 있는 유선망을 써서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그 구독자에게 TV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망 사업자가 또 필요합니다. 근데 망 사업자는 기간적인 거라서 이렇게 물 위로 대부분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그 사업 주체들로 그 케이블 방송 산업에 이렇게 관련된 주체들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들에게 이런 것들을 받아서 채널을 할당하죠. 그죠? 전통적으로 SBS는요 6번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주파수를 그렇게 할당 받아서 SBS는 그 텔레비전 세트를 사서 이렇게 위성 안테나가 아니라 방송 안테나를 달아서 이렇게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해서 보면은 6번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사에서 시스템 오퍼레이터에서 케이블 방송사에서 SBS는 5번, 그죠? 그 다음에 KBS 2는 7번, KBS 본방송은 9번, MBC는 11번, EBS는 13번, 그죠? 이 YTN은 24번, 그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묶어가지고 합니다. 그죠? 전략적으로 채널 번호를 이렇게 할당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냥 요 뭐라 그러죠? 요 방송 컨텐트 사업자 요 PP가 원해서 그 번호를 하나를 고수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YTN이 왜 24번이겠어요? 24시간 뉴스를 취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24번을 고수하고, 어느 시스템 오퍼레이터건, 마포구에 있는 시스템 오퍼레이터건 뭐 딜라이브가 마포구로 관장을 하죠. 그리고 뭐 CJENM이건 HCN이건 강남에는 HCM이 관장을 합니다. 이런 유선 방송 사업자들이, 시스템 오퍼레이터들이 이런 번호를 할당을 할 적에 YTN 같은 건 안 바꿉니다. SBS, KBS, MBC, EBS도 안 바꿉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그 방송 컨텐트 성격상 이렇게 할당을 하죠. 그거 외에 이 시스템 오퍼레이터들이 가령 구독자들이 좀 색깔이 하니까 영화 채널군은 한꺼번에 묶어서 가령 50번대에서 60번대 이렇게 두겠다라고 전략을 세운 다음에 여기에 OCN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박스 무비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영화와 관련된 채널을 묶어서 이렇게 둘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독자가 50번대하고 60번대 고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볼만한 영화가 있는지 하더라,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바둑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집단으로 묶어서 서비스를 비슷한 번호, 그죠? 같은 번호대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채널을 편성하고 디자인해서 구독자에게 이렇게 하고 그 컨텐츠를 PP에게 받습니다. 그죠? 그래 초기에는 방송사가 지역을 하나 독점을 하고 그 대신에 다른 지역에서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초기에 그 정책이 말이에요. 너무 뭐라 그러죠? 제한적이라는 걸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이후에 이성방송이라든지 IPTV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작은 지역을 쪼개가지고서 독점권을 주고 다른 데로 이렇게 그 사업을 넓히지 못하도록 하는 제약이 있는 방송 산업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점차 방송법을 바꿔서 요걸 좀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용어가 시스템 오퍼레이터긴 한데 M이 이렇게 붙습니다. 그죠? 그래서 멀티플 시스템 오퍼레이터.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여러 지역을 관장하는, 그죠? 이렇게 그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 오퍼레이터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주대학교 위쪽에 월드컵 경기장 그 바로 옆에 보면은 티브로드 방송국이 있죠. 그죠? 티브로드 방송국 뭐죠? 케이블 방송국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티브로드 그러면 이름이 있어 보이는데 처음엔 태광이었죠. 근데 아무튼 티브로드 방송국에서 방송을 이렇게 하는데 수원만 관장을 뭐 이렇게 처음에 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기억에 최근까지는 22개 권역, 부산, 그 다음에 서울에 뭐 종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역을 아울러서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CJENM도 마찬가지로 이걸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HCN도 여러 개 지역을 이렇게 관장을 합니다. 처음엔 여러분들 이 방송사는요 처음에 PP였어요. 그런데 PP로 잘 나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SO 사업권을 산 거죠. 사면서 넓혀가지고 강남을 위주로 몇몇 개 이렇게 사업권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방송사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들도 그냥 처음에 한 채널만 맡아서 하는, SBS는 SBS만 했었겠죠. KBS는 KBS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겠죠. 그죠? 그런데 점차 이걸 종류를 넓히거나 아니면 특화해서 채널을 할당해 달라고 한 다음에 그 방송 콘텐츠를 조합하거나 아니면 만들어서 SO에 납품을 하면은 그것도 장사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많이 만드는 회사들이 생깁니다. 멀티플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대표적인 회사가 CJENM, 그죠? CJENM 선생님이 여기 위키 페이지에 보시면 CJENM이 어떤 채널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 많은 채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게임도 CJENM 거예요. 그죠? 바둑 채널도 CJENM 거예요. 그죠? 그리고 OCN도 CJENM 겁니다. 그리고 TVN도 CJENM 겁니다. 그죠?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보고 즐겨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PP들은 이렇게 CJENM과 같은 회사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PP로서 여러 가지 방송을 이렇게 종합해서 KBS처럼 뭐 그런 이렇게 그 방송 사업을 그 방송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위를 부여한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회사가 어떤 게 있죠? 4개의 선생님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지금 당장 기억이 갑자기 안 나가지고 그러는데 이걸 이따가 채워 넣을게요. 4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이 종합편성 채널이죠. 그죠? 4개 종합편성 채널. 그래서 어떤 게 있죠? 처음에 MBN이 있습니다. 매일경제 해서 매일경제가 뉴스 채널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종합편성 채널이 생긴다 그러는데 지원을 해서 지위를 부여받아서 그 다음에 TV조선이 있죠. 그죠? 그리고 A 채널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웃기는 방송국 있죠. 그 저기 뭐야. 선생님 웃긴댄다. 아까 말도 안 되겠죠. 사기치는 방송국 같은 애. 그 중앙방송국은 아니죠. 그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JTBC인가요? JTBC 있습니다. JTBC. 그죠? 이런 방송국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송국들이, 그 방송 이렇게 하는데, 이런 채널들은 여러분들 무슨 뭐 트로트 오락 프로그램 그걸로 시청률을 막 늘리기도 하고, 뉴스도 하고, 뭐 KBS처럼 여러 가지를 이렇게 뭐 종합 편성을 하죠. 그죠? 그래서 종합 편성을 부여한 채널들입니다. 여러분들 OCN과 같은 이 무비 채널 이런 것들은 종합 편성 채널처럼 나라의 허락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신고만 한 다음에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서 납품해도 되는데, 종합 편성 같이 뉴스를 포함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 SBS는 지역 방송이죠. 그죠? 지역 방송으로 여러분들 선생님이 SBS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SBS가 서울 방송으로 1990년에 그 지역 방송사로 이렇게 설립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서울 방송국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서울이 크잖아요. 그죠? 서울 권역이 크니까 이 방송 콘텐츠가 다른 데에서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수요가 생기죠. 그죠? 그렇지만 서울 방송국은 서울만 방송 콘텐츠를 공급하고 서울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데서 하기 위해서는 이 SBS 콘텐츠를 납품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 어필리에이션이라고. 요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죠? 어필리에이션 방송국이 이렇게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방송국에서 요거는 직할국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뭐 하위 조직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어필리에이션이죠. 그죠? 컨텐츠를 받아서 자기네 컨텐츠 내용을 더해서, 그래서 약간 편집을 해서 편성을 해서 방송을 그렇게 하죠. 그죠? 그런데 이런 지역 방송으로 서울 방송도 있고 OBS와 같은 방송국도 있습니다. OBS는 경기 방송, 경인 방송 이렇게 뭐 불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인천 방송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인천 방송국이 시작하다가 파산해서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OBS로 다시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방송국들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뭐 OBN들 이런 것들도 여기에 채널을 할당 받아서 방송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종합 편성 채널, 그 다음에 뉴스 채널도 여러분들 좀 특별한 채널입니다. 그래서 그냥 허가 안 받고 신고로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YTN 뉴스 채널이 있고, MBN이 뉴스 채널이었는데 종합 편성 채널이 되면서 여러분들 뉴스 채널로 하나 더 생긴 게 연합뉴스 채널 YTN. 연합뉴스는 여러분들 뉴스 에이전시죠. 그죠? 뉴스 거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신문사나 방송사에 파는 회사 뉴스 에이전시였는데, 이게 점 커져서 이렇게 방송 사업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합뉴스 연합뉴스가 뭐의 약자죠? 아무튼 연합뉴스가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YTN인가요? 그러면은 그 24번 채널이 YTN인데, 아무튼 연합뉴스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채널들은 허가를 받고 하는 방송 컨텐츠 프로바이더,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들이죠. 그죠? 그리고 편성 채널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냥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요 프로그램 채널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묶여서 MPP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방송법이 좀 완화되면서 해외에서도 방송 이렇게 그 컨텐츠가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들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죠? 이렇게 들어온 채널들이 이렇게 MPP와 결합해서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령 여러분들 박스 뭐 이런 것들이 누구랑 결합하냐면은 T브로드하고 결합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 T브로드가 제시하는 MPP 컨텐트 여기 채널 내용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아니면 직접 들어오기도 하죠. 직접 들어오는 방송들 뭐 홈가든, HGTV 뭐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 직접 들어와서 대부분의 광고가 국내 광고가 없습니다. 거길 보면은 광고 대신에 자기네 프로그램 컨텐트 있죠. 그것들을 프로모션 하죠. 그죠? 그래서 방송 잠깐 중간에 광고가 있으면 그 광고가 다른 프로그램을 프로모션하는 광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아무튼 유선 방송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산업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방송을 보면 요새는 이렇게 안테나만 세워서 방송을 보는 경우는 드물고요. 여러분들 선생님의 부모님 세대 있죠. 지금 연로하셔서 많이 돌아가시기 시작하고 그 전쟁통에 고생 제일 많이 하신 그런 어른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안테나로 방송을 봤었거든요. 절대로 이해를 처음에 안 했습니다. 뭐 텔레비전을 돈을 주고 보느냐. 그래서 유선 방송 같은 거 절대로 안 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방송이 KBS나 이런 방송이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고층 아파트들이 생기고 해서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방송을 이렇게 서브스크립션을 해서 보기 시작했던 거죠. 아무튼 이런 유선 방송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취직을 한다 그러면은 MPP 이런 회사 CJENM 이런 데서 취직을 하면은 이런 계열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컨텐트만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직군을 찾아서 뽑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반 대기업 사무직과 비슷한 유의 것으로 이렇게 활동할 사람을 뽑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좀 익스페리멘탈한 걸로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그런 그 채널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면서 그 컨텐츠들을 영상 사업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기도 합니다. 또 CJENM에서 게임 컨텐츠에 관심이 많으니까 게임 컨텐츠나 게임을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 뽑기도 하고요. 조금 그때마다 다릅니다. MSO에 취직을 한다 그러면 좀 다릅니다. 이런 회사들은 지극히 대기업 혹은 중소견 기업 이런 회사에 준하는 회사에 입사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면은 서브스크라이버들에게는 구독자들에게는 서브스크립션을 프로모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 서비스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MPP들에게 하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들 이렇게 받는 것, 수급받는 것 이런 것들 하는데, 그런 거에 아주 방송 컨텐츠를 만드는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망사업자는 여러분들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죠? KT에 들어가서 망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방송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회사 직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요, CJENM과 같은 회사에서 주력해갖고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통용되는 방송 컨텐츠들,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컨텐츠들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하고 매칭을 하고 그리고 개발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해외에
프로그램 포맷을 판다든지 프로그램 컨텐트를 판다든지 이런 쪽으로 전망이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